어서 와요, 어서 와. 웰컴, 웰컴. 마녀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내 방 어때요? 아주 으스스하고 오싹하지? 거기! 그리고 너, 거기. 혹시 외계인 만나본 적 있어? 그럼 UFO를 만나본 적은? 아니면 만나보고 싶나? 친구들이 나한테 가끔 그래. 뭐야? 너 외계인 아니야? 외계인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 자꾸 나한테 외계인이라고 하지 말고 정말 이 외계인 만나러 가보는 건 어때? 여기에 정말 외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미국 51구역. 이곳은 미국 네바다주 사막에 위치한 정말 비밀스러운 미국 국방부 관리 1급의 공군기지. 정식 명칭은 Groom Lake Air Base. 일반인들에겐 51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지.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사람 많을 거야. 면적으로 따지면 아마 서울의 2배 정도? 기본적으로 지하로 되어 있는 시설이라서 인공위성 촬영으로도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곳을 이렇게 꽁꽁 숨겨 놓았을까? 다들 생각해봤어? 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일단 2가지 이유가 있어. 첫 번째, 정말 1급 비밀 군사기지라 그 기밀이 새어나가면 안 되는 것. 왜 우리나라도 군부대 시설 같은 곳 지도에도 안 뜨고 내비게이션에도 안 뜨고 굉장히 비밀리에 감싸져 있잖아? 그게 바로 군사 기밀이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이 51구역도 그런 뭔가 적에게 노출되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군사 기밀 지역일 거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 51구역이 일반인들에게 아주 유명해진 이유기도 한데 바로 외계인 연구시설이라는 것이야. 이곳에서 지구에 찾아온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아주 많거든. 그래서 2019년도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51구역에 집결해 51구역의 비밀을 당장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는 UFO와 외계인 연구의 전모를 밝히라는 시위도 벌인 적이 있었어. 그보다 더 이 51구역이 외계인 연구시설이라는 오랜 의혹에 불을 당긴 기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2018년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밥 라자르라는 인물이 인터뷰를 했어. 먼저 그가 누구냐? 그는 사실 약 30년 전 뉴스에 등장해서 자신이 51구역에서 외계인에 대해 연구했다고 주장했던 사람이지. 어때? 믿겨? 진짜냐? 가짜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큰 논란이 일어났고 그렇게 어떤 사건에 의해 다시 30년 만에 대중 앞에 나타난 거지. 밥 라자르 주장을 정리해보면 자신은 MIT 공과대학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으로 물리학과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물리학 박사학위 취득 후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엔지니어 겸 물리학자로 근무하다 1988년 같은 연구소 출신 에드워드 텔러의 눈에 들어 EGNG에 스카우트되었다고 해. 그리고 최고 레벨 통행증을 발급받았고 네바다주의 어느 1급 기밀 시설로 파견됐는데, 그게 바로 51구역이었다는 거지. 그곳에서 미 해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S4라는 명칭의 1급 기밀 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업무는 극비 프로젝트, 바로 역공학,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연구했다고 해. 이게 뭐냐면 제품이 완성되기까지의 순서를 역으로 추적하고 분석해서 제조 과정과 성능을 파악해서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재창조하는 일. 그러니까 밥 라자르는 외계인을 연구했으니 우주선에 관한 역공학을 담당했단 말이지. 이를 당시 사람들이 꽤 신빙성 있다고 믿었던 게 UFO 동력인 원자번호 115번의 특성을 연구하는 임무였다고 밝혔는데, 사실 그 당시의 원자번호는 109번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았거든. 그 의혹의 원자번호 115번은 아직 세상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화학 원소라고 밝히면서 이것이 동력장치로 이용돼 외계인의 우주선들이 비행한다는 얘기를 했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을 믿었고 지금까지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정도라고 해. 그리고 그의 말을 믿게 만든 이유가 원래 미국 51구역은 오래전부터 외계인이나 UFO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구에 추락한 UFO 잔해를 회수해서 보관 중이거나 외계인과 공동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음모론이 아주 끊이지 않던 곳이었거든. 그 이유는 그곳이 군사시설이란 걸 감안하더라도 경비가 지나치게 삼엄하다는 것과 그리고 미정부가 작성한 지도에 이곳이 표기되어 있지 않았고 위성사진으로 봐도 마치 미스테리 같은 기묘한 구조물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지. 실제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북서쪽으로 차로 1시간 정도 가다 보면 사막의 경고, 불법 침입 금지, 치명적인 무력 사용 허가됨, 경고판이 나오고 주변에는 국가에서 고용한 사설경비업체 감시요원들도 있으며 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다고 해. 이건 정말 이곳이 뭔가 엄청난 장소고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이란 증거겠죠. 또 이 지역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밤에 UFO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나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잇따랐고 정체불명의 발광물체가 출몰하거나 의문의 굉음이 울린다면서 분명 이곳에 외계인이 있다고 믿었대. 이렇게 51구역에 대한 음모론에 대중들의 집중이 쏟아졌지만 사실 미정부는 이 구역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지. 그러니까 의혹은 점점 깊어져 갔겠지. 한편 라자르뿐만 아니라 과학자 빌 우하우스도 1997년 51구역 기지의 주인은 인간이나 정부가 아닌 한 명의 외계인이라는 폭탄 발언을 해. 또 필 슈나이더라는 사람도 지하 비밀기지에는 말할 수 없이 큰 규모로 거주를 허가한 외계인들이 많이 있다면서 과학자, 기술자, CIA 요원들이 함께 근무를 한다고 주장했어.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무시하듯이 2013년 8월 15일 CIA가 처음으로 51구역에 대한 비밀 문서를 공개했어. 거의 60여 년 만에 이곳에 대한 존재를 인정했는데 이는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부설의 비영리 조직인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대. CIA는 정찰기 U2와 옥스카트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이 붙은 400여 쪽의 분량의 보고서를 내셔널 시큐리티 아카이브 공식 사이트에 올려서 공개했는데 내용은 외계인 연구시설이 아닌 공군시설이라는 것이지. 그렇다면 80년대 후반 미국 전역에 51구역이 외계인 시설이라고 폭로했던 밥 라자르의 주장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 CIA 보고서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그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일까? 사실 처음 폭로 방송을 담당했던 라스베이거스 지역 방송 기자도 그의 외계인 폭로설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여러 번 동원했는데 그 결과 밥 라자르가 거짓이 아닌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고 확인됐대. 그 밥 라자르의 학력이 모두 가짜라는 증언도 나오자 조사도 했다는 거지. 그는 MIT 공과대학이랑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조사해본 결과 그 대학의 어느 기록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고 심지어 졸업한 동창생들의 증언이나 졸업 앨범에도 밥 라자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대. 하지만 그가 국립연구소에서 일하는 기사가 실려 가짜 경력의 소문을 일단락시켰고 이후 MIT 공대를 다닌 게 맞다는 증인들까지 나오면서 학력 문제도 사라졌지. 사실 그는 정부가 내 신분을 모조리 지웠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는데 이런 증거들로 그의 주장에 무게가 실린 거지. 또 그는 폭로 당시 원소 115번을 비밀리에 유출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했다가 누군가가 침입해서 훔쳐갔다는 얘기를 했었거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볼까? 시간상으로 밥 라자르가 최초로 51구역을 폭로한 시점은 1989년. 그 당시엔 원소가 109번까지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이 원소가 공식 발견된 시기는 2003년으로 공식적인 발표를 하기 전에 라자르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훨씬 앞서간 기술력에 대한 비밀이 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되기에 그곳에서 연구하며 숨기려고 한 건 아닐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하지.
또 그가 근무했다던 곳은 S4란 보안 등급이 매우 높은 건물로 직원 입출 입시 보안 게이트로만 통과를 해야 되며 엑스레이와 유사하게 뼈를 스캔하면서 개인을 식별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장치가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최근 그의 증언과 일치하는 장비의 사진이 공개됐대. 실제로 51구역에 근무한 게 아니라면 극비로 소수만 하는 시설의 장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그는 51구역의 S4구역에 해군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했는데 51구역은 넬리스 공군기지 사격장 내에 위치한 공군 시설이었어. 그런데 왜 여기서 해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을까? 2013년 미국이 발표한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봅시다. 51구역은 지상 최고의 수준의 보안이 유지되는 군사 작전 지역이 맞고 미국 공군과 관련된 기밀 프로젝트들이 진행됐다고 발표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목격했다던 UFO는 로키드 U2, F117 나이트호크 등 전투기 및 정찰기의 시험 운행을 목격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이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언뜻 봤을 때 UFO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뭐. 또 이러면 미 정부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대체 뭐가 진실인 거지? 하지만 또 잘 생각해보면 이 51구역에 UFO를 목격하고 외계인을 봤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 한둘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몇몇 과학자나 밥 라자르 같은 사람은 자신이 외계인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폭로하기도 했잖아. 설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대체 뭐 때문에? 뭘 위해서? 아니 단순히 생각해봐도 이 외계인이랑 UFO는 세계 곳곳에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잖아? 또 우리 주변에는 현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도 맞고 그렇다면 이것들은 다 우리가 잘못 본 걸까? 그저 우연의 일치인 걸까? 여기서 이마녀의 생각을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뭐 반박하려면 반박해도 좋아요. 흔히 우주는 무한대 공간이란 말도 있고 끝을 알 수 없이 넓은 공간이기도 하잖아. 그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공간에 지구라는 행성이 작게 있는 거고 이렇게 작은 마녀가 존재하듯이 그것은 다른 행성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구독 눌러. 좋아요도 안 그럼 찾아간다.